안녕하십니까. JTV 전원뉴스입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가뭄에 따른 논물 마름과 밭 시드름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이 지난 19일 93헥타르에서 오늘 124헥타르로 이틀 만에 31헥타르나 늘었습니다. 또한 임실군 덕치면과 강진면 등 2개 마을에서는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계곡물이 말라붙어 급수차를 이용한 비상급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나치게 높게 인상해 전주시로부터 고발 조치된 부영주택이 이번에는 분양률 뻥튀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부영주택이 지난 2월 창원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4.1%인 분양률을 43.9%로 10배 이상 부풀려 신고한 사실이 최근 국토부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건설사가 정보를 속이고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쉬운 만큼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80% 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사는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무조 태권도원에서 개막하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바흐 위원장은 대회 폐회식에 참석한 뒤 7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관광 프로그램과 게임 등 기업의 콘텐츠 발굴과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전주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전주 만성지구에 123억 원을 들여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에는 30-40개 기업이 입주해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문화유산 자원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관광 콘텐츠와 게임 등을 개발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오랜 기간 전주에서 기업 활동을 해온 우수 향토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해마다 10곳의 우수 향토 기업을 선정해 최대 3억 원의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환경 개선 사업과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등에 우선권을 주고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채집한 야생 진드기에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에 감염되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북에서 진드기 감염병 의심 환자가 계속 신고되고 있다며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출산 뒤 여자아이가 2시간 만에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2시쯤 전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던 과정에서 여자아이가 의료사고로 숨진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텔에서 남성 동성애 음란물을 제작하고 팔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3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모텔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자신의 SNS에 샘플 영상 234편을 게시한 뒤 원본 영상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7,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한 음식점의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39차례에 걸쳐 87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기상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인 오늘 전북은 전주 등 10개 시군에 엿새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3도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려 월요일까지 이어지면서
불볕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가뭄이 심화되면서 농작물 피해 면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먹는 물까지 말라붙어 급수차가 등장했습니다. 지난 3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지만 여전히 각종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속빈 강정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단체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최대 1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주 시내버스 승객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도 노선 개편 당시 기대했던 승객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